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잡담입니다. 우리나라 시사 문제를 주제로 벌이는 아무 말 대잔치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목요일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좀 그 한반도 정세는 잠깐 쉬었다가 이것도 뭐 나비 효과. 네. 240번 버스도 결국은 네. 분단이 낳은 적폐. 예. 적폐 현상이다. 240번 버스에 대한 언론의 보도 행태. 언론의 보도 행태와 사회적 이 혐오 뭐라 분위기라고 그럴까 뭐라 그러지? 혐오 현상? 그런 분노 사회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은 분노 사회다. 맞아. 그래서 그게 이제 북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진보 개혁 진영 내에서도 그런 게 있고 전 사회적으로 지금 다 망가져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240번 버스는 소재고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언론 문제, 그다음에 그런 사회적 현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우리는 기승전 통일. 기승전 통일. 네. 자, 240번 버스가 3일 전에 있었던 건가? 월요일인가 뭐. 네. 있었죠. 애를 내려놓고 엄마가 못 내리는데 버스가 출발해 버렸다. 사실 거의 뭐 버스 기사를 악마화했죠. 네. 그래서 애 엄마가 제발 내려달라고 울부짖으며 애원하는데도 매몰찬 기사는 그대로 이제 외면해 버리고 멈추지 않고 다음 정거장에서 다음 정거장까지 가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다라는 식으로 이제 버스 기사를 거의 악마화했는데 그 버스 기사의 따님이 이제 글을 올렸죠. 맞아요. 뭐 어디 SNS 올렸더만요. 그러면서 다시 국민에도 전환이 됐는데 근데 이게 좀 언론이 뭔가 그런 버스 기사를 하나의 악마화하는 그런 뉘앙스가 너무나 강하게 좀 보여져서. 무슨 뭐 내가 이제 화요일 날 서울시청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그때가 퇴근 시간이었던 거예요. 6시 반 때였는데 그 로비에 TV가 설치되어 있는 거야. YTN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 그 얘기만 나오는 거야. 무슨 변호사 뭐 평론가 다 동원돼 가지고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면서 뭐 CCTV 계속 보여주면서 막 그걸 얘기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전화하고 난리더라고. 이거 계속 나오면 어떡하냐. 근데 그거를 그렇게 뭐 분석하고 뭐 그걸 뭐 뉴스인지 모르겠는데 언론이 진짜 그렇게 도배를 해버리더라고. 그때까지는 이제 딸의 글이 나오기 전이었던 거지. 그래서 그 언론이 악마를 만드는데 증폭작용을 시킨 거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네티즌이 그냥 글을 올린 거 아니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 흐름이 가고 있는 거죠. 이를테면 건수가 보이면 악마화를 만드는 그 맨 처음에 살충제 계란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또 여성 그 위생용품 있잖아요. 릴리안. 생리대. 릴리안도 이제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회사가 잘못한 게 맞는데 대중들의 분노가 그건 제대로 된 분노구나 생각을 해보니까 분노할 만하지. 그건 분노해야 된다고 보고. 근데 이제 이런 버스 기사에 대한 사례는 어떤 느낌이 나냐면 대중들 사이에서 이런 이간질을 하면서 갈등을 조장하는. 예전에 보면 2012년 그때 박근혜가 집권한 해지 않습니까? 그때 4월 총선이 있었어요. 그 4월 총선 국면을 보면 당시에 조중동이 총선이 일주일도 안 남은 거의 선거 전국에서 정말 희한한 보도 행태를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 당시 총선은 그해 연말 대통령 선거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다라고 하다가 야권에서 야권연대가 주요 야권연대가 이제 뭐 이야기 나오면서 지금의 총선 국면을 완전히 MB 심판으로 나가는 그런 국면이 조성이 되니까. 박근혜 심판? 아니죠. MB 심판. 2012년. 12년. 박근혜 집권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명박을 심판해야 되니까 이제 야권을 찍어야 된다라는 민심이 막 들끓던 그 상황에서 조중동이 갑자기 그죠? 수원에서 있었던 오원춘이라고 하는 그 아주 엽기적인 살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시체를 토막내는. 토막내고 이러죠. 그 오원춘 사건으로 그냥
선거 전국을 덮어버리더라는 거죠. 보도들을. 예. 그러니까 민심이 이제 야권연대 MB 심판이었는데 네. 그 민심이 보도가 안 되게 하고 뉴스 자체를 바꿔버렸다는 그 거지. 민심을 이제 타고 들어가는 야권의 이런 정치 행보들 그런 행보들을 의도적으로 이제 의도적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오원춘이 뭐 아무튼 그때 나왔던 얘기가 지금 기억나요. 오원춘이 유치장에서 했던 발언이 있죠. 뭐죠? 나는 뭐 단무지도 필요 없고 밥만 먹으면 된다. 라고 말했다는 게 기사요. 아 마침 그 세월호 때 유병헌 아들 누구지? 네. 무슨 뭐 그것도 마찬가지. 치킨을 좋아한다고? 네. 그게 속보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놀라웠던 거는 그때 총선이 끝났어요. 총선이 딱 끝나니까 오원춘 없어졌다. 기사도 사라져 버렸죠. 그러고는 다시 이제 새누리당 승리의 원인은 뭐냐 이런 식으로 보도를 이제 쭉 이어가던데 그런 흐름도 마찬가지로 대중들의 이런 판단력 이런 부분들을 좀 흐트러뜨린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관심사를 돌려버린다는 네. 거죠. 실제 하나의 악마를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관심을 집중시키는 양식. 이게 보면 지금 보면 정권 교체 이후에 국민들의 촛불의 민심은 적폐청산이잖아요. 적폐를 청산해야 되는데 적폐로 딱 지목되는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권 그리고 이제 재벌들 그리고 분단 적폐 이런 부분들 딱 지목이 되고 있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그 적폐로 지목된 자들이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야 이런 애들이 적폐 아니냐라는 관심을 식으로 돌리는 이제, 방식으로. 네. 그래서 240원 버스 기사 정말 좀 너무 억울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뭐 새롭게 밝혀진 게 있는데 네. 사실관계 확인없이 무조건 그냥 선정적으로 때리는데. 그죠. 근데 아까 2012년 같은 경우에는 그때 MB가 지금 밝혀지는 것처럼 블랙리스트 운영하고 막 국정원 동원해가지고 네. 그럼 국정원이 그 판을 짰던가 방통위가 그 판을 짰던가 어쨌든 권력 가능성이 높을 수 있죠. 네. 네. 권력기관이 그런 여론 조작을 그런 식으로 댓글뿐만 아니라 네. 실제 언론을 장악해서 언론을 그렇게 동원했을 텐데 그럼 지금은 누가 조작을 하지? 여론을 누가 하는 겁니까? 밤의 대통령, 밤통? 밤의 대통령 조선일보 아닌가? 아니 지금 YTN 하여튼 언론이 네. 뭐 다 지금 도배를 했으니까 누가 그걸 조작을 할까? 그래서 적폐들이 여전히 암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죠. 보는 거죠. 네. 적폐들이 압력을 하고 있고 그들이 좀 몸통 아니냐. 그래서 대중들 사이에서 계속적인 이런 이간질 악마들을 만들어내려고 그죠. 하는. 자기로 쏠리는 적폐 청산의 이 칼끝을 다른 데로 돌리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소시켜 버리려고 하는. 그리고 그 적폐를 아주 이제 철저하게 발본색원하는 거죠. 그래서 꽁 대신 닭이라고. 대신에 자기들은 살아남고. 그러면서 이 적폐 사회가 유지 온전되는 그런 이제 좀 시스템과 시나리오가. 그래서 언론으로 보면 언론의 기본적인 자세는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네. 사실관계 확인, 양수의 얘기를 들어보고 차분하게 그 문제 본질적인 문제로 접근해가지고 보도를 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냥 그 바람몰이, 여론몰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게 있었군요. 그 부산 지역에 있었던 여중생들 폭행 사건. 이것도 보면 물론 이제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고, 근데 그 담당자 청소년들, 가해자 청소년들을 이제 완전히 몰아붙이면서 강릉에서 있었던 폭행 사건으로 이어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것은 교육 시장의 문제가 교육 부문의 문제가 되고 한국 교육의 참 처참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런 흐름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이어나가는 국면들. 그 기사를 없던 기사를 막 발굴해가지고 네. 기사화 안 돼 있던 걸 다 기사화 시켜서. 근데 신기한 거는 그러면 그 교육을 그 모양 그 꼴로 만들었던 이명박근혜 정권의 교육 정책과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의 문제는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말세다 말세. 그리고 청소년은 어떻게 애들이 저럴 수가 있냐. 처벌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만 하는 거죠. 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아이들에게 그런 식의 이제 가치관을 만들게 했던 오늘날의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한다는 거지. 70년 분단 적폐의 결과물 아닌가 이런 것들. 그렇죠. 그 본질을 얘기하지 않는다. 본질을 얘기하지 않. 왜냐면은 본질은 뭐냐면은 뭐 분단 적폐.
아 그러고 보니까 북한이 뭐죠? 조선일보 사장하고 동아일보 사장 죽여버리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선고를 했죠. 사형 선고를. 극형에 처하겠다. 근데 극형이 사형 맞나? 뭐 북한은 사형 제도가 있죠. 총살 있겠죠. 그럼 이른바 공개 처형. 네, 아무튼 뭐 극형을 하겠다라고 이제 해버렸는데 사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은 북한이 할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먼저 그러니까 이제 적폐청산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죠. 그 뭐 유럽이나 이런 데도 그 나치 치하에 있다가 이제 해방되고 나서 가장 먼저 조치를 취했던 게 기자와 교수들, 네. 지식인들을 네. 재교육하거나 처벌했다는 거요. 쫓아내거나.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에 대해서 물리적 폭행을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사상적 지식으로 네. 사람의 의식을 파괴시킨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더 엄중하게 처리를 한다는 거요. 아 근데 문재인 정부는 이런 국면 같죠. 8.15 해방이 딱 됐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됐다.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 거듭났으니까 조선은 새로 거듭났으니까 포용과 화해. 이제 모두 다 통합의 정치를 펼치겠다. 라고 하면서 친일파들을 끌어안았다면 그건 매국노지. 때려 죽일 놈이잖아요. 그거는. 근데 지금의 상황도 마치도 국민들이 적폐를 청산해라 라고 하는데 정말 이 원포인트 정밀 타격을 한 거죠. 박근혜 딱. 그 외에 어떤 적폐 세력도 건드리지 않고 원포인트 정밀 타격해가지고 박근혜만 딱 깜방에 딱 집어넣고 자 이제 포용과 소통과 협치를 펼치겠다라고 하니까 사실상 이거는 이제 야권에서 이야기하는 뭐 쇼통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분야마다 좀 다른 거요. 네. 좀 이렇게 청산하는 분위기가 있고 뭐 지금 어쨌든 국정원 댓글 사건 조사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분야마다 좀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이게 좀 전면적으로 대중들의 지향과 요구 그리고 대중들의 참여를 통해 가지고 적폐 청산 운동으로 쫙 뭐 정권이 운동을 할 수 있는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분위기로 가는 방식보다는 이게 뭐가 계속 이게 안 맞아. 핵심 적폐를 청산하지 않는 그런 게 있죠. 뭐 국방부 같은 거, 군사 적폐 이런 애들 그리고 정보 계통의 적폐들, 네. 언론, 외교 정치. 계통의 적폐들. 외교 마찬가지. 사실 뭐 CIA 미국 간첩들 예전에 위키리크에서 다 폭로됐잖아요. 네. 미국을 위한 한국 정부 내에 미국을 위해 싸우는 정보원들. 김현종도 공식적으로 임명을 해버리고 그죠. 뭐 그런 현상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들이 우려가 되는 거고 그게 적폐들이 다시 세를 규합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그나마 우리 대중들이 굉장히 인식 수준이 높고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잖아. 근데 지금 보면은 적폐 세력들이 이제 반격의 타이밍을 엿볼 때가 된다고 보죠. 지금 이 한반도 위기 국면을 틈타는 거지. 그렇죠.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왜냐하면 내년에 지방선거 있잖아요. 그 예전에 보면 슬램덩크 영화를 만화죠. 만화. 슬램덩크 만화를 보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감독이 남은 시간은 5분. 반드시 흐름은 우리에게 한 번 온다. 라고 하면서 딱 끝나잖아요. 그랬어요? 언젠가 흐름은 넘어온다 하면서 딱 끝나거든요. 남은 시간 5분. 이게 지금 홍준표 그리고 이제 바른정당의 머릿속 구상 아니냐. 앞으로 남은 시간 10개월. 네. 앞으로 10달 안에 반드시 흐름은 우리에게 한 번은 넘어온다. 이게 지금 이 적폐 세력들의 머릿속 구상이다. 그래서 그 조치들이 보니까 서청원, 박근혜 탈당 요구하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바른정당이랑 국민의당 쪽하고 연대하는 방식. 이런 부분도 이제 사실상 걔들이 적폐 딱 만들어내고 얘네들 딱 하고 나머지는 살아남는 분위기를 그렇죠. 구성하는 그러니까 거죠. 거기도 희생양 만들기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겠죠. 근데 이게 이제 국민들의 관심을 계속적으로 엉뚱한 대로 이제 돌리는 거죠. 대표적으로 지금은 이제 북한이 딱 걸려 있고 북한 봐라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이제 살아날 수 있는 맞아. 그런 뉘앙스를 만들고. 근데 전술핵 배치 논란도 그걸 노리는 거라고. 실제 얘네들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어쨌든 이 안보 정국을 자기들이 주도하려고 하는 그 의미도 그런 없어요. 방식으로.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도 의미 없고 단순히 그냥 국내 정치용이죠. 대외 정치적으로도 아무 의미 없는 뭐 전술핵 재배치 그것도 우리가 보유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한국 사회에 만연한 그런 혐오 현상 있잖아요. 네. 그게 나는 출발점이 여기 있는 것 같아. 북한 혐오, 네. 동족 혐오,
네. 이게 출발이 아니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그 사실관계와 관계없어. 무조건 욕하면 돼. 그리고 또 기본은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 발전의 출로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어진 파일을 서로 뜯어먹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사회 지금의 이 딱 뭐라 그러죠? 벽에 부닥친 자본주의 체제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대중들의 노동에 대한 강도는 갈수록 세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른바 뭐 감정 노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미소로 은폐된 분노 사회. 예. 그러니까 분노가 좀 포장돼 있죠. 미소로 포장된 분노 사회가 지금 대한민국 사회냐. 제 예전에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정말 놀라운 장면을 목격을 했죠. 엘리베이터에서 그 배달하시는 분하고 우연히 엘리베이터 같이 탔어요. 근데 배달하는 사람이 뭔가 잘못 찾은 것 같아. 코스를. 그랬더니 막 육두문자를 막 이런 샥 하면서 막 하면서 막 엄청나게 하다가 엘리베이터 문 열렸죠. 그러더니 띵동 하면서 고객님 배달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나 그 장면을 보고 진짜로 이게 미소로 포장된 분노 사회 아니냐.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언론이 조장하는 거죠. 서로 싸워라. 니들 서로 싸워라. 왜 니들과 관련 없는 뭐 언론 그리고 군 미국을 왜 공격하냐. 니들끼리 싸워라. 이게 이제 지금 그들이 살아남기 위한. 아니 분노와 좌절을 주는 거 아니에요? 야 여기는 안 바뀌어. 관심 끄고. 그죠. 네 눈앞에 있는 거 해결해. 분노와 좌절을 제공한다는 거지 언론들이. 그리고 또 하나 이런 현상들이 최근에 그 뭐라 그럴까요? 진보 개혁 진영 내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만연하거든. 뭐 이런 거 있잖아. 문배충이라 그래버리고 막 문재인 정부 지지자든 아니다 하여튼 뭐 현재 정부가 어쨌든 촛불 정부로서 역할을 잘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 포함한 이런 사람들을 문빠, 뭐 문배충 이런 식으로 막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곤충에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일배충 것처럼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만연돼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토론이 안 돼. 이 의견이 있으면 입장이 다르면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잘라버린다는 거지. 서로 무시해버리는. 그것도 또 뭐 그런 진보 인사들도 진보 진영이 잘 안 풀리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거기다 푸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런 현상들을 건강한 그 사회 개혁 역량으로 분출을 시켜주고 이끌어주고 같이 마련을 해줘야 되는 돌파구를 열어줘야 되는데 아니 그 같이 싸우고 있어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그러고 있단 말이죠. 내지는 그런 현상들도 우리가 책임지고 나가야 될 뭔가 이제 책임감을 보여줘야 되는데 과제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쉽죠. 이 진보 진영은 각성해야 된다 지금 이런 거. 그리고 그런 용어를 뭐 충 무슨 빠 이런 거 쓰지 말아야 된다. 노빠. 그렇지. 맛있었는데. 노빠 뭐 문빠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럼 뭐라고 해야 되죠? 뭐 지지자들, 노무현 지지자들 너무 길잖아요. 노빠. 깔끔하고 좋은데. 아니 하여튼 뭐 그거 규정할 필요 없이 어쨌든 뭐 정책적인 알겠습니다. 입장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제시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하긴 그분들이 스스로 저 노빠입니다라고 이야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기본은 이런 거지. 이제 적폐들이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쨌든 적폐 정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사실 듣는 사람은 엄청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진보를 비하하는 용어 있잖아요. 빨갱이. 종북. 당신 종북 아니야? 이러면 제가 빨갱이입니다. 라는 사람은 없잖아. 얼마나 기분 나쁜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배충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규정을 하고 나면 더 이상 토론의 대상이 아니는 거지. 뭐 처벌 혹은 그런 거죠. 원래는 살충이잖아 기본 개념이. 결국은 이게 서로 이간질하면서 대중 사이에 이간질을 막 추구하는 이런 적폐 세력들의 빅픽처에 놀아나는 농간이라는 거지. 난 분명히 이게 사회 심리를 조정하는 놈들이 있고 원래 걔네들의 방식 자체가 분열 통치 아니에요. 모든 국민의 분열 통치. 1,700만 촛불이
다시 흩어지기를 각자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계속 조장을 한단 말이죠. 그거는 재벌의 요구이기도 하고 분단 적폐들의 기본 요구이기도 하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놀아나면 안 된다. 각성을 해야 된다. 우리는 단결을 얘기하고 그렇죠. 네. 단결을 또 공격하는 적폐 세력들은 왜 그렇게 회결해돼 있냐. 다양하게 살아라. 그런 또 사회는 예, 재밌죠. 네. 그래서 걔네들의 구도, 음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간파를 하고 우리는 다른 거 없죠. 그냥 우리는 단결 노선밖에 없다. 네. 그래서 혐오 사회를 조장하는 70년 분단 적폐를 정전하는 거, 뭐 기승전 통일이죠 결국은. 자, 돈 없고 백 없는 국민들이 국민의 이런 나라가 국민의 당이 아니라 오는 길은 오로지 단결밖에 없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서로 존중합시다. 진보부터 먼저 네. 각성을 하고. 그래서 오늘 240번 버스 얘기를 가지고 결국은 통일까지 왔습니다. 240번에서 통일까지. 자, 우리 내일 또 뵙죠. 드디어 추석 명절 상품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장동 축산시장에서 공급받는 한우 꼬리 세트와 전북에서 올라온 떡갈비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도축 증명서, 등급 판정서로 품질이 확인되는 한우 꼬리 세트를 시장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떡갈비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첨가제 5가지를 사용하지 않는 건강한 떡갈비입니다. 반찬, 간식, 술안주로 드실 수 있는 떡갈비 세트를 3가지 종류로 공급합니다. 주권방송 홈페이지 배너를 클릭하셔서 신청해주세요. 오, 역시